서울 조계사가 불교계 최초로 무인 단말 보시함을 설치했습니다. 키오스크 보시함으로 누구나 손쉽게 비대면으로 보시할 수 있어 위축된 보시 문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유사에서 전해져 온 해룡왕사가 포천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팀이 최근 출간한 대동금석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해 정암사주지 법상 스님이 전국 사찰을 돌며 주련의 의미를 풀어낸 책을 펴냈습니다. 3년간 전국 사찰을 다니며 130여 개의 주련을 확인, 사진 촬영을 하며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태고종이 종단 6부 중 하나인 전법사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전법사들은 붉은 가사와 전법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제가승려로 수행 정진과 부처님 전법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녹색사찰에 참여한 스님들과 함께 제3회 녹색사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1년간 녹색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했던 활동들을 공유했으며 우수 녹색사찰들은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불교계 최초로 무인 단말 보시함을 설치했습니다. 일명 키오스크 보시함인데요. 누구나 손쉽게 비대면으로 보시할 수 있어 위축된 보시 문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불자들을 위한 수행 공간이자 교육 공간인 서울 조계사 교육문화센터. 이곳 1층 로비에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무인 단말기가 설치됐습니다. 귀여운 동자 승모형이 붙어있는 단말기 화면에는 승보공양을 비롯해 성역화불사, 선원대중공양 등 다양한 보시 항목이 정리돼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가 불교계 최초로 도입한 무인 단말 보시 시스템, 일명 키오스크 보시함입니다. 비대면 문화 정착에 따른 보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키오스크 보시함은 누구나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보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조계사 교육문화센터 1층에는 보시다시피 몇 번의 터치만으로 보시가 가능한 무인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손쉽게 보시할 수 있는지 직접 이용해 보겠습니다. 보시하고 싶은 항목과 금액을 선택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른 뒤 신용카드를 삽입하자 몇 초 뒤 결제가 완료됩니다. 보시 항목 선택부터 결제까지 걸린 시간은 10초 남짓. 키오스크 보시함 설치 이후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보시가 가능해지자 신도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법당 참배가 참 어려운 이 시기에 가까운 데서 그냥 쉽게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보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키오스크 보시함은 대부분 종무소에서 종무원이 직접 보시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던 과정을 대신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습니다. 현금과 카드 모두 납부 가능하며 즉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어 사찰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액인 1,000원부터 자유롭게 보시하고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위축된 보시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면으로 언택트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자님들의 불안감도 해소시킬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실현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계사는 키오스크 보시함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따라 향후 대웅전 앞에도 설치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삼국유사에서 설화로만 전해져 온 해룡왕사가 포천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남동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가 이끈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팀이 최근 출간한 대동금석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신라말 보효스님이 제자 홍경스님과 창건했다는 설화가 내려온 해룡왕사. 삼국유사에 따르면 보효스님이 남월에서 대장경을 구해 돌아오다 해풍이 일자 주문을 외워 축원하니 용까지 함께 받들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산 위에 서운이 일어나는 곳에 해룡왕사를 짓고 대장경을 봉안했는데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팀이 일본 덴리대에 소장된 대동금석서 원본 조사 과정에서 해룡왕사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해룡왕사 원호대사비 탁본에는 해룡왕사의 위치가 현재 포천시 성산 군부대 일대이며
고려 성종 때 문인 김정원이 쓴 비문에 기록돼 있습니다. 해룡왕사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동금석서는 신라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부터 조선 청풍부원군 김우명 신도비까지 총 400여 건의 비석 탁본을 모은 책입니다. 대동금석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탁본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탁본첩에 속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계가 대부분 1976년 두 번째 영인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료 이용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금석서 원본 연구가 필수적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이만희시류 경성제대 교수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돼 연구팀은 2012년부터 5차례 일본을 방문하며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대동금석서에 수록된 탁본을 전수조사한 건 한일 학계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교수는 대동금석서가 17세기 저술된 가장 오래된 탁본첩 중 하나로 사료가 부족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역사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역사에서는 주로 문자 자료, 텍스트 중심으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원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이것이 정부 주도로 많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직접 실물을 보지 않고도 인터넷상으로 원전들을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들어 관심이 제고된 이미지 자료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사찰을 방문하면 전각 기둥마다 세로로 길게 쓰인 한문을 보면서 한 번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신 적 있을 텐데요. 김해 정암사 주지 법상 스님이 전국 사찰을 돌며 주련의 의미를 풀어낸 책을 펴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찰 정각 기둥마다 세로로 길게 쓰인 주련. 주련은 사찰에 위치한 정각의 성격에 따라 경전 구절부터 선시, 개송, 오도송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주련을 보지만 대부분의 한글 세대에겐 한문으로 적힌 주련의 의미를 해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사찰에서 만나는 벽화를 펴낸 김해 정암사 주지 법상 스님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찰에서 만나는 주련,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주련이라는 것은 경제를 요약해놨기 때문에요. 이 경제를 요약을 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 책으로 통해서 불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신심을 더 도울 수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해서 책을 냈습니다. 한자로 돼 있어 해석하기 어려운 주련에 대한 답답함은 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발간하기 위해 법상 스님은 3년간 전국 사찰을 다니며 총 130여 개의 주련을 확인, 사진 촬영을 하며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법상 스님은 잘 쓰이지 않는 옛날 한자와 특별한 초서체 등으로 의미 전달과 해석이 제각각인 문장을 원문과 연원을 찾아 의미를 밝히며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형상으로 나타내면 불상이 되고 글로 나타내면 주련이 되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불화가 되듯이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주련을 통해서 올곧게 전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뒀어요. 934페이지에 달하는 책은 118종류의 주련을 정리했으며 주련에 담긴 스토리텔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배치했습니다. 또 주련을 쉽게 풀이하고 출처, 의미, 글쓴이 소개와 함께 오탈자 나열 순서까지 바로잡으며 누구라도 쉽게 주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상 스님은 한자로 이뤄진 주련이 장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글 세대가 주련의 가치와 효용을 알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한문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요. 한자를 모르는데 다 한자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지금의 주련은 하나의 장엄이 됐어요. 장엄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은 누가 와서 봐도 이 주련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효용을 알려면 한글화가 시급합니다. 보는 이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결연한 마음을 내도록 이끄는 주련.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글로 된 주련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태고종이 종단 6부 중의 하나인 전법사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전법사들은 붉은 가사와 전법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제가승려로 수행 정진과 부처님의 전법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이 22일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제17차 전법사 수계살림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비구 비구니와 오바세 오바이의 사부대 중에 제가 승려인 남녀 전법사를 포함해 6부종을 종단 구성원으로 체계화하고 있는 태고종이 이날 55명의 전법사를 배출했습니다. 정계 대화상인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십성계를 수지하는 전법사들에게 수행 정진과 전법 도생을 당부했습니다. 화화 중생하기 위한 서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정행으로 그 모습을 바꾸고 수지금계로 마음을 바로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무상도를 징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을 짓기 위하여 전법사가 되는 것이고 전법사가 되기 위하여 기회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 참회 진흥과 연비로 과거의 업장을 태우고 태고종 제가승려 전법사의 가사인 낙자를 두른 전법사들은 부처님의 제자로 용맹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불교계 설법 스피치 강사로 잘 알려진 이현정 강사도 이날 13기 전법사 과정을 졸업하고 십성계를 수계하며 태고종 전법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로 하여금 굉장히 다시 태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고요. 무한한 책임감과 또 불심에 대한 어떤 증득 이런 것을 갖게 됐습니다. 태고종의 전법사는 육부대중 속에 하나 합쳐지고 제가 승려라는 어떤 그런 칭호까지 주면서 굉장히 책임감과 또 불심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앞서 이날 오전에 봉행된 13기 전법사 교육원 졸업식에서 굳은 신심과 원력으로 일선 포교 현장에서 부끄러움 없이 전법 포교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5명의 태고종 전법사는 붉은 가사의 무게와 전법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종단 6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법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녹색 사찰에 참여한 사찰 스님들과 함께 제3회 녹색 사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사찰들은 지난 1년간 녹색 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했던 활동들을 공유했으며 우수 녹색 사찰들은 상을 받았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환경보살의 길을 서원하는 사찰과 녹색 사찰 협약을 맺어 녹색 불교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환경연대. 2018년 7월 고향 금륜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0개의 사찰이 녹색 사찰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지난 21일 녹색 사찰 협약에 참여한 스님들을 온라인 공간에 초대해 녹색 사찰 대회를 열었습니다. 스님들은 그린 담마홀에 직접 찾아오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때 녹색 사찰을 중심으로 환경보살의 길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사찰은 일회용품 쓰지 않기, 비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불교환경연대와 한 약속에 따라 지난 한 해 활동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신도들에게 다회용기를 휴대하게 해 공약물을 담아주거나 텀블러 사용 의무화, EM 발효액 보급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EM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를 이제 저희 사찰에서 했습니다. 이제 EM 만드는 걸 제가 배워가지고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저렇게 2말 정도의 EM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써보시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EM을 이제 쓸수록 굉장히 고맙고 아주 사랑스러운데 EM 보급에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녹색 사찰 시상식에서 관세음상은 춘천 봉덕사, 보현상은 태고종 청정사, 문수상은 하남 상불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온라인 대회 여건상 직접 시상하는 대신 각 사찰로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또 큰 상을 주셔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거 열심히 동참해서 제가 알아가려고 노력했고 이제 조금 감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2021년은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환경연대는 녹색 사찰을 더 늘려 3년 안에 108개의 녹색 사찰 협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녹색 사찰을 널리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 온생명의 벗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격언은 창업 세계에서 널리 회자되는 말인데요. 조계종립 동국대의 창업 지원을 받은 불자 대학생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앱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타부리와 상생을 모토로 삼는다는 서현민 대표를 이동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사무실 속 20, 30대의 젊은 인재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회사가 개발한 어플을 통해 주변 카페를 검색하고 기호에 맞는 음료 주문과 함께 실시간 알람으로 메뉴의 완성과 수령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불자 서현민 대표가 창업한 언택트 플랫폼 타임오더. 조계종립 동국대 1, 2학번으로 현재 휴학 중인 서 대표는 불편의 해결이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해 지난 2019년 스마트업 설립 이후 음료 주문 앱을 기반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도와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뒷받침됐고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수요가 증가한 점이 반영되며 10배 이상의 매출 성장과 100여 명에 가까운 구성원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특히 동국대 창업 동아리 시절 육성 사업비와 공간 등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며 최근 모교를 찾아가 1,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여러 창업학과 교양 강의와 교수님들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런 시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 사업이야말로 비로소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무엇보다 서현민 대표는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통해 회사 성장과 팀원 간의 협치가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서울 진관사 등을 방문해 신심을 키웠고 동국대 입학 후에는 자화 명상 등 교양 과목을 익히며 불법과 지혜가 조화된 사회인을 꿈꿨다는 겁니다. 이에 부처님 가르침인 자타부리와 상생을 모토 삼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혁신 기업으로 일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모두가 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을 꿈꾸기도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입장도 배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좋은 말씀으로 제가 살아왔다가 사업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막 30살에 접어든 젊은 기업인은 그간의 성장 동력과 함께 불교 문화 콘텐츠 제작도 구상 중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사찰과 동자승 등이 가미된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작, 일반인들에게 불교와의 친숙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사업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팀원이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선 영향을 끼치고 또 동기부여가 돼서 전체적인 문화 자체가 조금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과의 인연을 필두로 IT 시장에 활력을 넣고 있는 청년불자의 노력은 성공에 관한 화두를 전하며 미래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가 지난 21일 의령 수암사에서 종단 대표자 연석회의와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한불련은 총재 무명스님과 회장 성철스님, 전국지부 법인관리위원장 무공스님, 윤혜람 중앙신도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종단 대표자 연석회의와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전국 380여 개 종단 대표 중 20여 명의 스님들만 동참한 신년 할애법회는 3기 1회 축원, 신년 법어, 신년 인사, 발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무명스님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 연합회 소속 스님들을 잘 외호해 불법 홍포에 매진하겠다며 소속 종단 스님들도 소통과 화합으로 불법 외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 무인단말 보시함이 설치됐습니다.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즉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어 사찰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위축된 보시 문화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1월 23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